같은 날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허그세슨 미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코노믹 레이지 작전의 공식 시작을 발표하며 이란 금융 제재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베이센트 재무장관은 또한 이를 금융 폭격이라 칭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는 SNS를 통해 시진핑이 곧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거라 말했습니다. 한쪽은 전쟁, 한쪽은 포옹을 말하는 상황이 모순 같지만 사실 한판의 양면일 뿐입니다. 오늘 이 흐름을 명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방위 시각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매일 주요 뉴스를 해설해 드립니다. 먼저 경제적 분노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핵사이스는 미국이 전례 없이 힘을 쏟으며 이란의 최대 경제 압박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라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베이슨트는 이를 금융식 폭격이라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군은 이란 해상 봉쇄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탄약, 무기, 석유 정제 제품, 철강, 알루미늄을 모두 금수 품목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란의 금지 품목을 운송한 혐의가 있는 모든 선박은 어디에 있든 승선수색과 압류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베이슨트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 측은 각국의 이란산 석유를 구매하거나 이란 자금이 해당국 은행에 남아있을 경우에 대해 이미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측은 2차 제재를 시행할 것입니다. 강력한 조치입니다. 한 기자가 경제적 전쟁 확대인지 묻자 베이슨트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왜 피해자가 중국 공산당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중국은 이란 석유의 90% 이상을 구매하며 이는 중국 연간 석유 구매량의 약 8%입니다. 봉쇄가 시행되면 베이슨트는 중국이 구매를 중단할 거라 했습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최후통첩입니다. 이 사안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약간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2012년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의 제재를 가해 이란을 SWIFT, 즉 전세계 은행 간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이 조치로 이란 석유 수출은 반토막 났고 외화 수입 급감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테헤란은 협상에 복귀했고 2015년 이란 핵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당시엔 미국이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지 않아 중국계 은행들이 피해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베이선트는 미국이 이미 중국 은행 두 곳에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은행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매우 분명히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란 자금이 해당 은행 계좌를 통해 흐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우리는 2차 제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2차 제재라는 용어에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제재는 지목된 대상만을 제재합니다. 하지만 2차 제재의 파괴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2차 제재는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자를 처벌합니다. 다시 말해 직접적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이란과 금융 거래만 해도 미국이 당신을 배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곧 달러 결제가 불가능해지고 어떤 미국 은행과도 거래할 수 없으며 전 세계 대부분의 국제 무역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제 은행에게 이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미국이 과거 사용한 이 무기는 효과가 강력했습니다. 2014년 프랑스 파리은행은 제재 위반으로 약 90억 달러 벌금을 물어 프랑스 금융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후 유럽은행들은 감히 이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칼날은 두 중국계 은행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매우 가혹합니다. 이란 자금 이동을 돕다 달러 결제가 끊길지 아니면 미국의 협조에 중공의 이란 석유 사업을 끊을지 말입니다. 이들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미국 압박에 이란 거래를 끊거나 겉으론 협조하되 뒤로 자금을 계속 돌릴 수도 있습니다. 중국 명령으로 미 제재에 정면 대응할 수도 있죠. 여러분의 생각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 분석은 더 강력합니다. 그는 동시에 이란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주요 기금에도 주목했습니다. 이 기금들은 종교계가 관리하는 자선신탁 기금으로 이란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몰라 정권이 충성파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운영을 유지하는 핵심 인력 감축입니다. 미국 측 관계자들의 판단은 이 자금줄이 끊기면 몰라 정권이 내부 인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무너질 것이고 그때야말로 정권의 근간을 진짜로 뒤흔드는 결정타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전략은 과거 미국의 대소련 논리처럼 정면 대결이 아닌 체제 내부 출혈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군사적 측면을 보면 WP 보도에 따라 미군은 중동에 약 10,000명을 추가 파견 중이며 여기엔 부시 항모전단 6,000명과 상륙작전단 4,200명이 포함됩니다. 기존 50,000여 명을 포함해
총 병력은 6만 명에 육박합니다. 지상작전 계획도 수립 중이며 특수부대의 핵물질 확보 및 네이비실 상륙을 통한 호르크 섬 석유터미널 점령 작전이 포함됩니다. 허그세스는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우린 세계 최강 해군의 10%만 썼고 이란 해군은 이제 0%만 남았다라고요.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상황을 분석했는데 주의 깊게 들을 만합니다. 트럼프가 이란의 장군을 불렀고 이 수의 특징은 이란의 선택과 무관하게 미국이 이긴다는 겁니다. 이란이 협상하면 평화와 함께 미국의 승리가 됩니다. 이란 이봉쇄와 폭격에 맞선다면 글로벌 에너지망은 이란을 우회 재편되며 미국 주도의 새 에너지 질서가 구축됩니다. 이 경우에도 미국이 이기는 셈이죠. 이란은 패배의 방식만 고를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판은 이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주에 미국 국방장관 허그세스가 인도네시아로 날아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이 주요 방위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음을 발표했으며 여러 군사협정도 체결했습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할까요? 말라카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약 3분의 2에 달하는 중국의 해상 무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 에너지 수입의 80%가 말라카 해협을 거쳐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의 생명줄입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말이죠. 중공수장 후진타오는 말라카 딜레마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말라카 해협이 봉쇄되면 에너지가 고갈되어 중공의 산업과 군사력이 마비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20년간 1대1로를 추진하며 육로 에너지로를 확보하려 했죠. 하지만 지금은 인도네시아가 미국 쪽으로 기울었고 말라카 해협 통제권도 사실상 넘어갔습니다. 필리핀, 호주, 베트남, 대만, 일본도 가세했습니다. 제1열 도선에서 인도양까지의 봉쇄망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파나마 운하를 장악했습니다. 베네수엘라, 호르무즈, 현재는 말라카 해협입니다. 혹자는 트럼프가 사업가라 군사를 모른다지만 그가 군사학교 출신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말했습니다. 에어포스 1에서 트럼프가 흰 종이에 즉석에서 중동 군사 배치도를 그렸다고요. 머릿속 지도로 바둑 두듯 이런 수를 둔 것이죠.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트럼프는 왜 시진핑이 본인을 포옹해 줄 거라 했을까요? 트럼프의 말입니다. 중국은 제가 호르무즈 해협을 영구 개방하기로 한 것에 매우 기뻐했고 더 이상 이란의 무기를 운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제가 도착했을 때였죠. 시 주석은 제게 열정적인 포옹을 해줄 겁니다. 우린 긴밀히 협력 중이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있죠. 전쟁보다 낫지 않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정 안 되면 우린 싸움에 아주 능숙하며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합니다. 이 말을 외교적인 친선 제스처로 읽으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이걸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논리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시진핑, 지금 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 첫 번째는 이란의 무기를 제공하는 걸 멈추고 협조하면 미중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거야. 다 같이 사진도 찍고 술도 마시고 내 체면도 지킬 수 있지. 둘째로 계속 꼼수를 쓰면 미중 정상회담은 취소되고 우리의 전투력이 증명될 거야. 생각해보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상대한 방식과 똑같아. 마두로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포위망을 조였지. 마두로는 생포됐고 베네수엘라 석유의 중국 수출은 중단됐어. 중공의 투자는 수포로 돌아갔지. 지금 이 상황이 이란에서 재현되며 중공의 이란 석유 수입 통로가 끊긴 거야. 자본 유출에 참여한 은행들은 2차 제재에 직면하게 됐어. 위성 군사 지원 스캔들도 서방 주류 언론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났지. 트럼프는 여기서 한 번 더 찔러 넣으면서 시진핑이 특히 불편해할 말을 했어. 시진핑은 석유가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그게 중공의 치명적 약점이야. 트럼프가 정확히 찔렀지. 두 번째 질문, 시진핑이 미중 회담에 갈까? 갈 거야. 국면 안정을 위해 그 자리가 필요하거든. 안 가면 체면만 구기고 상황은 더 나빠질 테니 갈 수밖에 없어. 하지만 회담 전 보복 조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로 흥미로운 소식도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레비슨,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을 위해 높이 76m가 넘는 미국의 개선문 건설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꼭대기에는 천사 날개를 단 금색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정면과 뒷면에는 각각 신의 가호 아래에 있는 국가와 자유와 정의라는 문구가 새겨지며 그 높이는 파리 개선문을 압도합니다. 로마에서 유래한 개선문을 세워 이 사실을 모두에게 널리 알립니다.
우리의 승리이자 시대입니다. 레비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떠난 뒤에도 자손들은 이 기념비에서 영감을 얻을 것입니다. 제국이 개선문을 세우는 것은 단지 전쟁이 아니라 시대에 대한 그들의 판단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승리가 이란을 넘어선 더 큰 판의 승리라 믿습니다. 팡헤이의 시각입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죠.